사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들을 보면서 한 번도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는 다음 작품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작품에서 저는 마블이 초심을 되찾았다, 아니면 적어도 마블이 본인들의 초심이 뭔지는 알았다 정도의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초심이 뭐예요? 이제 이 초심이 뭔지를 얘기하려면 저도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지금 상영 중인 작품 썬더볼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썬더볼츠 혹시 아세요? 썬더볼츠가 뭐죠? 썬더볼츠가 뭐냐면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5의 마지막 영화입니다. 이제 다음 영화는 페이지 6로 넘어가는 거예요. 냄냄군이 또 마블 광팬이잖아요. 광팬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팬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나온 영화는 전부 다 봤고요. 한두 작품 정도 제외하고는 다 영화관에서 봤어요. 그리고 마블이 드라마도 있습니다. 에? 뭐 옛날에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했던 마블 드라마도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오는 마블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그것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본 편에 속합니다. 저는 썬더볼츠 같은 경우는 팀업 무비예요. 팀업? 여러 명의 캐릭터가 팀을 이루어서 이야기를 펼치는 그런 구조의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도 그럴 수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는 사실 어벤져스죠. 아무튼 이 작품이 팀업 무비이기 때문에 각 캐릭터의 매력과 캐릭터 간의 케미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썬더볼츠라는 영화에 누가 나오냐? 옐레나, 태스크마스터, 존 워커, 고스트, 레드 가디언, 발렌티나, 그리고 윈터 솔저. 주요 인물은 이렇게 7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이 제가 말씀드린 7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 이 사람 이름 들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윈터 솔저만 알아요. 저도 윈터 솔저밖에 모르겠네요. 이 인물들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이전 영화들에서 빌런이나 아니면 조연급의 캐릭터로 등장을 하거나 드라마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윈터 솔저 말고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블 영화를 저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보시는 분들이니까. 거의 안 봤어요. 그쵸. 근데 이 작품을 설명하려면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썬더볼츠의 줄거리를 소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캐릭터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물론 이 인물 모두가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파워레인저의 레드라고 볼 수 있는? 그쵸. 옐레나 벨로바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옐레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영화 블랙 위도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블랙 위도우는 알죠? 알죠. 스칼렛 요한슨이 알아요. 알죠? 네.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그 블랙 위도우의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 솔로 영화입니다. 이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는 우리가 아는 블랙 위도우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소련의 비밀기관인 레드룸이라는 데에서 길러진 암살자예요. 블랙 위도우가 어렸을 때 오하이오에서 3년 동안 스파이 생활을 해요. 이때 의심받지 않도록 위장 가족을 꾸립니다. 아빠 역할인 레드 가디언, 엄마 역할인 멜리나, 그리고 동생인 옐레나, 이렇게 가족을 꾸려요. 블랙 위도우까지 포함해서 4명에서 3년 동안 위장 가족 생활을 하고 이 넷은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블랙 위도우는 원래 소련 측의 스파이였는데 이제 어벤져스에 들어가고 미국 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일종의 사상 검증 같은 걸 합니다. 자신의 출신지였던 레드룸의 리더를 암살하고 레드룸을 괴멸시켜요, 이 블랙 위도우가. 그리고 나서 이 블랙 위도우는 어벤져스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스크 마스터라는 애가 나타나서 블랙 위도우를 공격합니다. 태스크 마스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눈으로 본 전투 기술은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카카시. 정확한 예시예요. 카피 닌자인 거죠. 호크아이처럼 활을 쓰기도 하고 캡틴 아메리카처럼 방패도 활용하고 뭐 이런 다양한 격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블랙 위도우가 좀 알아보니까 이 태스크 마스터라는 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자기가 괴멸시켰던, 그리고 자기의 출신 배경인 레드룸이라는 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흩어진 자신의 가족, 물론 가짜 가족이긴 하지만 레드 가디언과 멜리나 그리고 옐레나를 찾으러 가는 그런 영화가 이 블랙 위도우란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는 딱 3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레드 가디언, 옐레나, 그리고 태스크 마스터. 다음은 고스트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앤트맨 2편인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처음 등장해요. 앤트맨은 알죠? 알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데, 근데 그 앤트맨이 사실 2대 앤트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앤트맨은. 그래요? 네. 앤트맨의 장인어른이 있어요. 그 장인어른이 사실 원조 앤트맨입니다. 행크 핌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1960년대의 토니 스타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이 커졌다 작아졌다 기술을 만들 정도로 천재적인 과학자이기도 한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앤트맨이라는 슈퍼히어로로 활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나이를 많이 드셨으니까 앤트맨 활동을 지금의 앤트맨한테 물려준 거죠. 사위한테 그쵸? 아들이 없었나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왜 딸한테 안 주고 사위한테? 앤트맨과 와스프라고 했잖아요, 영화가. 네. 앤트맨이 사위고 와스프가 딸이에요. 둘이 같이 히어로 활동을 합니다. 옛날에 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행크 핌이랑 같이 연구를 막 합니다. 근데 이 과학자가 행크 핌의 연구를 빼돌리다가 들켜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이 과학자는 자기의 명예를 되찾고자 혼자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연구소가 폭발해요. 그래서 본인도 죽고 아내도 죽습니다. 딸만 살아남아요. 근데 이 딸이 살아남으면서 독특한 능력을 얻게 되는데 물체를 통과할 수 있어요. 오. 이 딸이 그런 독특한 능력을 얻은 상태로 쉴드라는 기관에 구조된 이후에 첩보와 암살 임무 등에 이용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고스트 입장에서는 행크 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모님의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고스트는 앤트맨과 와스프라는 영화의 메인 빌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존 워커라는 애인데 팔콘과 윈터 솔저라는 드라마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캐릭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셨어요? 봤죠? 봤어요. 그 영화 마지막에 이제 나이를 먹은 스티브 로저스 원조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팔콘한테 넘겨주면서 이제 너가 캡틴 아메리카 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팔콘과 윈터 솔저라는 드라마에서 팔콘이 사실상 캡틴 아메리카의 지위를 포기합니다. 아, 나는 캡틴 아메리카의 깜냥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그 방패도 정부한테 반납을 해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캡틴 아메리카가 이 세계관에서는 거의 미국이라는 국가의 상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를 만듭니다. 이게 존 워커라는 사람이에요. 엘리트 군인이고, 그래서 이 엘리트 군인한테 방패를 주고, 자, 너가 이제부터 2대 캡틴 아메리카다 선언을 합니다. 스티브 로저스한테 팔콘이라는 사이드킥이 있었잖아요. 존 워커한테도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같이 군 생활도 함께한 르마라는 친구가 사이드킥으로 이제 활동을 해요. 이 드라마에서는 플래그 스매셔라는 애들이 메인 빌런이거든요. 얘가 테러를 일으키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그 슈퍼 솔저 혈청을 맞고 그렇게 세진 거잖아요. 잘 몰라요. 아, 캡틴 아메리카가 인자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빼빼 마르고 오히려 되게 유약한 사람인데 과학 실험으로 혈청을 맞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꼽고 세진 거예요. 아, 내추럴이 아니에요? 내추럴이 아니에요. 약간 실망인데.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슈퍼솔저 혈청을 대량 생산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오. 대량 생산한 슈퍼솔저 혈청을 플래그 스매셔라는 집단에서 탈취를 해서 자기 몸에 다 투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군대가 탄생을 한 거죠. 얘네가 이제 테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지구 멸망하겠는데? 그래서 존 워커는 이제 자기가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됐으니까 이 플래그 스매셔라는 애들 잡으러 다니는데, 존 워커는 사실 그냥 그 비브라늄 방패를 든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슈퍼솔저 집단이랑 싸우려니까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내내 본인의 약함의 일종의 현타를 계속 느껴요. 그래서 슈퍼솔저 혈청 하나를 몰래 빼돌려서 스스로에게 투약을 합니다. 이 플래그 스매셔라는 집단의 리더가 그 사이드킥이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르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르마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존 워커의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플래그 스매셔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플래그 스매셔 일당 중에 한 명을 잡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방패로 머리를 수차례 쳐서 그냥 죽여버려요. 에이. 이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캡틴 아메리카는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성을 잃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 존 워커는 캡틴 아메리카에서 잘립니다. 어우. 방황하는 존 워커에게 발렌티나 알레그라 드 폰테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름이 기니까 그냥 발렌티나라고 할게요. 발렌티나가 존 워커에게 US 에이전트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렌티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각종 불법 실험을 저지르고 있다고 알려진 옥스그룹이라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자 현재는 CIA의 국장이에요. 여기까지 알면은 이제 필요한 설명은 다 했어요. 6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옐레나, 2대 블랙 위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스크마스터, 카카시, 하피 닌자, 그리고 존 워커, 캡틴 아메리카 절망편, 인성 박살난 캡틴 아메리카, 고스트는 통과 능력자, 레드 가디언이라는 아까 짧게 소개했잖아요. 소련의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오. 소련에서 슈퍼솔저 혈청을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레드 가디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렌티나, CIA 국장인데 뭔가 뒤가 좀 구린 닉 퓨리 알죠? 네. 닉 퓨리 절망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나는 마블 영화를 안 봤다, 아니면은 난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드라마들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알면은 썬더볼츠를 보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만약에 썬더볼츠를 영화관에서 보면은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아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정도의 배경을 알고 보시면
보시다가 얘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이 정도의 의문은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 영화의 직전편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작품이거든요. 여기에 윈터 솔저가 등장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설정이 추가되는데 이 버키가 본명이 버키예요. 버키가 이제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됩니다. 어우 출세했네. 자, 그러면 이제 썬더볼츠란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 진짜 간단합니다. 그 발렌티나라는 CIA 국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사실 비밀리에 옐레나, 태스크마스터, 존 워커, 고스트 이 4명의 인물과 접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임무를 내려왔습니다. 비밀리에.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옥스그룹의 불법 실험 문제가 이제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관련자로 의심되는 발렌티나가 CIA 국장 자리에서 탄핵될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발렌티나는 이 옥스그룹의 실험 관련 자료들과 함께 본인이 비밀리에 이용해왔던 뭐 옐레나, 태스크마스터, 존워커, 고스트 얘네들을 다 한 공간에 밀어넣고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캐릭터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인물들이 다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잖아요. 네. 어딘가 고장나 있고 아니면 어딘가 부족한 이 인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옥스그룹의 실험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면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인물들 vs 발렌티나인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선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마블 영화가 좀 밝고 유쾌하고 가볍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5의 영화들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이 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썬더볼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분위기가 진지합니다. 제 생각은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훌륭하게 해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리뷰를 하진 않았지만 저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도 봤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인데 솔직히 조금 최근의 마블 영화의 방향성이 유치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품의 조금은 진지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의 무게추 역할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옐레나 역을 맡은 플로렌스 퓨와 이번 작품에 밥 레이놀즈라는 캐릭터가 새로 등장해요. 이 캐릭터를 맡은 루이스 폴먼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떤 식으로 훌륭하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작품은 중심 인물이 여러 명인 팀원 무비예요. 그런 여러 캐릭터들의 서사를 작품의 메시지라는 한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무게중심이 필요한데 그거를 플로렌스 퓨와 루이스 폴먼이라는 배우가 훌륭하게 무게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은 그 작품의 메시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 딱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그쵸. 이 썬더볼츠라는 작품은 뭘 말하는 작품이냐라고 하면은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허무주의와 자기 파괴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허무주의와 자기 파괴? 네, 이거 지금 제가 과대해서 해석해서 철학적으로 일부러 읽어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허무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 너무 공허해. 그런 느낌이죠. 나 X라고 싶어. 정확합니다. 그래요? 네. 인생을 살면서 느껴지는 공허함이 어느 순간에 개인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파괴하는 그 상황을 이 슈퍼히어로물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 작품의 메인 빌런이 우울증 환자 같다 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인 빌런이 네. 그 CIA 아줌마가? 발렌티나? 사실 진짜 빌런이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그건 스포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되게 진지하고 무거운 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영화의 유머나 웃긴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되게 새롭게 느낀 지점이 있는데 저는 유머라고 하면은 그 대사와 상황이 웃겨야 그 장면이 웃기다, 이 영화가 웃기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영화 저는 되게 와, 이 대사 진짜 웃기게 잘 썼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진지한 장면과 웃긴 장면의 배치를 상당히 흥미롭게 해서 유머스러운 장면의 템포를 진짜 잘 활용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좀 따라가기 수월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진지한 장면만 길어지면은 지루할 수 있고 네. 너무 웃긴 장면만 남발하면은 유치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쵸. 그거를 조절을 잘해가지고 잘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해요. 그 템포 조절을 진짜 잘했고 그리고 그렇게 템포 조절을 잘해야 웃긴 장면은 더 웃기고 진지한 장면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요. 그쵸. 이것도 이 영화의 좋았던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데뷔를 잘 줬네요. 그쵸. 정확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작품에 대한 정보에 가깝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저는 만족스러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블 광팬인 거 빼고? 그걸 뺄 수는 없어요. 그걸 뺄 순 없어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인데 그쵸. 그걸 뺄 순 없지. 그걸 뺄 순 없어요. 그러네요. 본인을 빼는 거잖아요. 사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들을 보면서 한 번도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는 다음 작품이 궁금해졌습니다. 오. 왜 그런가 하면 이 작품에서 저는 마블이 초심을 되찾았다. 아니면 적어도 마블이 본인들의 초심이 뭔지는 알았다 정도의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초심이 뭐예요? 이제 이 초심이 뭔지를 얘기하려면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걸 우리가 왜 보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슈퍼히어로 영화는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영웅이 나타나서 어떤 위협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내가 구원받는 느낌을 대리만족처럼 느낄 수 있는 장르가 슈퍼히어로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웅한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련이에요. 난관이 꼭 필요합니다, 영웅한테는. 아 근데 그게 영웅 서사의 가장 기본 구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슈퍼히어로물을 볼 때 내가 구원받는 느낌을 대리만족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영웅한테 도대체 왜 시련이 필요해? 그냥 절대적인 누군가가 나타나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건져내면 되는 거잖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쪽이 좀 더 가깝다고 봐요. 공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느낌을 얻고 싶어서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지만 우리가 공감하고 몰입하는 대상은 구해지는 쪽이 아니에요. 구하는 쪽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슈퍼히어로물이라는 건 이 영웅이 누군가를 구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슈퍼히어로 또는 영웅서사에서 이 영웅 캐릭터는 시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니까. 이게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슈퍼히어로물에. 근데 지금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썬더볼츠에서 마블이 요 포인트에 대해서 감을 잡았구나, 이 부분을 느꼈어요. 스포가 최대한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간접적으로 어떤 진짜 빌런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썬더볼츠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시련과 이 빌런이자 피해자라고 표현할게요. 이 빌런이자 피해자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일치해요.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강력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쭉 나아갑니다. 이 작품이 허무와 어떤 우울감, 상실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인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누구나 있죠. 우리 안에 조금씩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감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썬더볼츠라는 영화 상당히 만족스러운 영화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슈퍼히어로물 치고는 액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아하. 슈퍼히어로물은 자고로 때를 부숴야죠. 이펙트 보는 맛이 있죠. 그렇죠. 그 장면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기대하고 이 영화를 보시면 실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장르에서 액션이 하나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그런 액션 쪽의 비중이 떨어지는 게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불만의 요소로서 아주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블 영화가 보기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진입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정작 썬더볼츠라는 영화 자체를 설명하는 건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가 앞에 무슨 일을 겪었고 이 캐릭터가 왜 등장했고 이 캐릭터의 특성이 뭐로 설명하는데 10분, 15분 이상을 써야 돼요. 이게 너무 소모적이다. 이제 마블 영화를 보기 시작하시는 분 아니면은 한동안 안 봤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될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막막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그냥 넘겨짚어서 그냥 판단하는 건데 마블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재밌을 것 같은 영화냐?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설명 정도만 알고 가서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 자체가 어떤 세계관의 확장, 새로운 떡밥 여기에 치중된 영화가 아니라 물론 있습니다. 다음 영화를 위한 떡밥, 쿠키 영상 다 있어요. 근데 이 썬더볼츠라는 영화 자체에 집중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블의 팬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보시면 이 부분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블 팬인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영화였고 마블 팬이 아니신 분들도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나쁘지 않은 영화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줄로 요약하자면 마블이 정신 차렸나?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블 드디어 정신 차렸나?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의문문이네. 아직 의심이 남은 거네.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 제가 원래 마블 진짜 팬이었거든요. 저도 좀 슬프긴 한 거는 앞 내용을 다 까먹어서 매번 생각했던 게 언제 한번 정주행 다 해야 되는데 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뤄왔는데 기왕 설명해주신 김에 영화관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재밌습니다. 근데 아까 더폴 얘기했잖아요, 저희. 그러면서 이제 더폴 같은 영화가 영화관에서 가서 볼만한 어떤 그런 가치를 만들어준 영화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화려한 되게 인상적인 그런 비주얼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은 썬더볼츠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은 보고 싶으면 영화관 가서 봐도 돼. 근데 조금만 기다렸다 하면 어떻게 풀리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래도 그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가 중심인 작품들은 뭐 집에서 TV나 컴퓨터나 이 정도로 봐도 비슷하게 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요? 인형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은 영화관에서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인 건 맞다.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작품이 별로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작품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썬더볼츠에 대한 후기는 여기까지 남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양이 오랜만에 또 준비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죠.